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자와식 부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자와식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모르는 어떤 수가 문자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 수학식에서 네모가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죠? 뭐 예를 들면 네모 곱하기 3은 21이다 뭐 이런 식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 네모가 모르는 수잖아요. 그 모르는 수를 결국 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자로 A를 쓴다면 A 곱하기 3은 21이다 이런 식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가 무엇인지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근데 지금 초반부에서는 그 문자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가 들어간 그냥 식 자체를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먼저 제일 첫 문제가 이제 승기가 CD를 X장 가지고 있다. 즉 X 모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즉 네모장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애가 승기보다 2장이 더 많다. 자, 그럼 승기가 가진 양을 X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2장이 더 많은 거, X장이 있었는데 2장이 더 많으니까 2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곱하면 될까요? 2장 더 많은 거는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칸에는 X 플러스 2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네모에는 승기보다 한 장 적다, 한 장이 적으니까 X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승기의 2배다, 2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X에다가 2를 곱한다. 물론 X 곱하기 2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한 봉지에 Ag인 과자 3봉지의 총 무게. 자, 한 봉지에 Ag입니다. 한 봉지에 Ag이니까 3봉지의 무게는 A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즉 이 문제 답은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주로 여러분이 수학 문제 풀 때 결과가 어떤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식을 나타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오고 끝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T시간 동안 달린 거리. 이거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시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1시간당 100km를 간다. 그러면 T시간 동안 간다면, 자, 만약에 문제가 이 T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었다면 어떻게 계산했을 거예요? 1시간에 100kg인데 3시간 동안 갔다면 3을 곱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T를 곱하면 됩니다.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T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둘레.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 자,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입니다. 정사각형이니까 나머지 변들도 전부 다 X가 되겠죠. 그럼 즉 X가 총 4번이 더해지는 계산이니까 X 곱하기 4다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수학 점수가 A, 영어 점수가 B일 때 두 과목의 평균 점수는, 자, 수학이 A, 영어가 B, 평균. 자, 여러분 여러 과목 시험 쳤을 때 평균 어떻게 이제 만들죠? 그 과목 점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과목의 개수만큼 나누어 주면 됩니다. 과목이 2개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를 합친 것을 2로 나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합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이가 Am인 끈을 3등분했을 때 한 조각의 길이. 네, 길이를 3등분했으니 원래 길이가 A였는데 이것을 3등분했을 때의 길이죠. 그럼 A를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A 나누기 3. 자, 그 다음 괄호 2번 문제. 한 권에 1200원 하는 공책을 X권 샀다. 자, 3권 샀다면 3을 곱했겠죠. 2권 샀다면 2를 곱하겠죠. X권 샀으니 X를 곱하면 됩니다. 1200원짜리를 X권 샀다. 그리고 만원을 냈을 때에 거스름돈을 물었네요. 자, 그럼 요거 식을 칸을 조금 옮겨야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게에 내야 되는 돈이 1200원 곱하기 X권, 이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물었으니까 내가 낸 돈에서
내가 낸 10,000원에서 물건 값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바로 이번에 답은 요거식이 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빼기가 먼저 있었지만 계산 순서상 괄호가 없더라도 이 곱하기가 계산이 먼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 자, 뭐 예를 들면 10의 자리 숫자가 1이고 1의 자리 숫자가 2다. 그러면 즉 12겠죠. 12. 그런데 10의 자리 숫자가 1이라고 1. 10의 자리 숫자가 1이고 1의 자리 숫자가 2라고 2. 이렇게 적는데 지금 이거는 정말로 1일까요? 이건 정말 1이 아니라 실제로는 10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10을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10의 자리 숫자가 x였을 때 x에다가 10을 곱해줘야지 실제로 얘가 이 x 숫자가 10의 자리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원래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이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농도와 관련된 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농도와 관련된 식은, 자, 농도는 이제 초등학생 때는 뭐 진하기라는 표현으로도 배웠을 겁니다. 즉, 뭐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소금물이라면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데 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식인 겁니다.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이런 식을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소금을 구하는 식은,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어떤 소금물 안에 소금은 그 농도만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농도를 곱하는데 농도는 백분율로 표현이 되니까 100분의 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의 식을 머릿속에 잘 입력해두고 문제 풀 때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소금의 양을 말했으니 소금물 xg에다가 농도 7%를 곱하면 됩니다. 소금물 xg에다가 농도 7%를 곱하는데 마찬가지 농도는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7을 곱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는 이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그 페이지 윗부분에 개념 설명이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반드시 읽고 지금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거니까 그 설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큰 도움이 안 되겠죠. 자, 1번 문제 a 곱하기 5에서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숫자 사이에 곱하기 생략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죠. 숫자를 먼저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5a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앞으로 5a, 뭐 3a, 4a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5랑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절대로 5 더하기 a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c 곱하기 b 곱하기 a. 자, 문자끼리의 곱도 곱하기가 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c, b, a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a, b, c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아닙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나눗셈의 생략은 그냥 나누기를 그냥 생략해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수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누기 뒤에 값이 분모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즉 초등학생 때 배웠던 내용으로 말한다면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이 5가 역수가 돼서 5분의 1이 되겠죠. 만약에 곱하기로 쓴다면 y 곱하기 5분의 1. 그럼 즉 이 y는 1한테 곱하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5분의 y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바로 y 나누기 5에서 나누기 뒤에 값은 분모로 왼쪽의 값은 분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y가 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 4, 6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마이너스 1x 이렇게 적는데 문자 앞에 1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x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a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그럼 즉 이거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ax, x, x.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적지 않고 같은 것들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 기억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x들도 마찬가지입니다. x를 3번 곱했으니 x의 세제곱이 돼주면 되겠죠. 그리고 a가 알파벳상으로 더 앞서니까 ax 세제곱이 4번의 답이 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요거 나누기입니다. 자, 이 나누기 4는 이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x-y 계산이 먼저 다 된 후에 4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4분의 x-y. 이 x-y가 통째로 분자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문제에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하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0.1 a, b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 1은 생략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1은 이거 실제로 1이 아니죠? 0.1이니까 말 그대로 소수 첫째 자리 숫자입니다. 여기에 1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여기서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생략하지 더하기를 생략하는 말이 아니고 더하기는 실제로 생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째로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A, C를 먼저 적고 바로 괄호 쳐서 X 플러스 Y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식을 결국 읽을 때 A 곱하기 C에다가 X 플러스 Y 한 것도 한 번 더 곱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마찬가지 이 괄호 안에 이 계산이 먼저 되니까 얘가 통째로 분자로 가야 돼요? 분모로 가야 돼요? 나누기 뒤에니까 분모로 내려가야 됩니다. y 플러스 g분의 x가 되겠죠. 즉 여기 괄호는 이제 분모로 내려갔으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네, 마이너스 a 나누기 b.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적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b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얘랑 같은 값은 이것도 같은 값입니다, 결국. 왜냐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결국 나누기로 한 번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결국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적는 것보다 이 마이너스를 분수 앞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적어 놓고 b분의 a 이런 형태로 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마찬가지 마이너스 3 숫자를 먼저 적죠. a 두 번 곱해졌으니 a 제곱, b도 두 번 곱해졌으니 b 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마찬가지죠. 나누기 뒤에 거가 분모로 통째로 내려가고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분자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x분의 a 플러스 2b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유제 3번. 자, 여기서는 x랑 y가 먼저 곱해져서 xy가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뒤에 값인 2가 분모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xy. 자, 그 다음 3번. 자, 여기서는 나누기 이 두 개가 보이고 있죠. 그럼 이 나누기 두 개만 결국 생략해서 분수로 계속 나타내야 됩니다. 가운데 이 더하기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가 y분의 x가 되겠죠. y분의 x 더하기 이 뒤에 값인데, 자, 이 뒤에 값은 이제 아까처럼 적으려고 하니까 지금 얘를 이제 분수로 나타내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는데 분모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여러분이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식을 정리한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3분의 2b에서 b가 곱해져 3분의 2랑 b가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실제로 이 b는 2한테 곱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 값은 3분의 2b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으니 이것의 역수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2b분의 3이 돼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2b분의 3에다가 곱하기 c가 곱해졌으니 이 c는 분자랑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2b분의 3c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뒤에 값이 2b분의 3c 답이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앞에 거 먼저 생각하면 이게 y분의 x가 되겠죠. y분의 x가 된 상태에서 곱하기 2-z
자, 그럼 이 E-Z가 누구한테 곱해진다고요? 분자한테 곱해집니다. 그럼 분모에는 결국 Y만 남게 되고 분자에는 E-Z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자, 마찬가지 이 괄호 더하기 생략 못하니까 이대로 둘 수밖에 없겠죠. 그럼 H가 곱해져서 곱하기 생략 나누기 2니까 2가 분모로, 즉 분모에 2가 붙어있고 A 플러스 B H. 자, 그럼 요거는 결국 주로 어떤 식에서 나온 거냐면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입니다. 아랫변 윗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나누기. 그래서 요런 식을 곱하기 나누기 생략하면 요런 형태로 적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학교 이후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로 딱 적어버리게 됩니다.